지난 시간까지는 BJT를 갖고 우리가 커런트 소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칩을 설계한다 그러면은 BJT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BJT는 면적도 약간 넓을 뿐만 아니라 공정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BJT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칩 내에서의 회로 설계예요. 모스를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FET, 즉 모스죠. FET 커런트 소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TR하고 마찬가지로 BJT처럼 모스를 두 개 사용하는 케이스, 심플 커런트 소스입니다. 모스, 그러니까 BJT 들어가 있을 자리에 모스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케이스예요. 마찬가지로 이 전류원도 나중에 저항으로 대체에 열 수도 있고요. 모스는 조금 다릅니다. BJT에는 저항을 였지만은 모스는 모스로서 대체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좀 이따가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은 뭐 전류원을 만들어주는 어떤 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패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BJT는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죠? 그 대신에 모스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자, BJT하고 모스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커런트 소스 I0니까 I레퍼런스하고 I0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BJT가 있을 때는 베이스 커런트가 영향을 미쳤어. 베이스 커런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베타의 이펙트가 나타났다고. 즉 온도 변화에 따라서 출력 전류가 변화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 전류가 없습니다. 왜? 모스는 게이트 전류가 제로니까. 그래서 여기 BJT에서는 베이스 전류가 제로가 아닌데 비해서 모스에서는 게이트 전류가 제로예요. 따라서 온도 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출력 전류의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온도가 변하면 M1하고 M2도 같이 변하는 거니까 여기 흐르는 드레인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드레인 전류가 같아요. 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이 I레퍼런스가 M1의 드레인 전류밖에 없습니다. 게이트 전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I레퍼런스하고 I0는 같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부터 다시 보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출력 전류가 레퍼런스 전류하고 같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GS라고 두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출력 전압 VDS라고 두겠습니다. 뭐 아니면 V0라고 둬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M2의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갖다가 출력 전압 V0. 흐르는 전류를 I0 이렇게 뒀는 거니까.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M1에 의해서 M1에 의한 시가 자, 모스에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는 여기다 적을게요.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는 KN의 VGS-VTN의 자성 곱하기 1 플러스 람다 VDS 이렇게 써서 그렇겠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까지 고려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할 때만 가능해요. 만약에 오밍 모드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식을 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기에 있는 저 회로 자체가 커런트 소스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JT를 할 때는 BJT가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을 했어야 되고 지금은 무조건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하게끔 만들어줘야만 됩니다. 자, 여기서 M1을 들다 보면요. 여기 높은 전압이 있고 여기가 낮은 전압이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컷온 모드는 아닙니다. 그렇죠? 컷온 모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하고 같기 때문에 VGD가 제로가 되고 이것은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세츄레이션 모드가 맞아요. M1은 현재 상태에서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게이트하고 드레인이 물려 있으니까. 세츄레이션 모드의 정의가 뭡니까?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커서 전류가 흘러야 되고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적어서 거기에 드레인 쪽에는 채널이 형성이 안 돼야만이 세츄레이션 모드로 들어간다고. 둘 다 채널이 있으면 오밍 모드고 둘 다 채널이 없으면 컷오프 모드고. 하도 헤로이론 전자헤로 원에서 비운 거라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류가 흐르니까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VGS는 VTM보다는 큽니다. 크고 VGD가 제로고 그것이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적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기에 사용되는 모스가 디프리션 모드면은 아닙니다. 디프리션 모드는 스레솔드 볼테이지가 네거티브죠.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제로가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큽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모드가 안 돼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모스는 인핸스먼트 모드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M2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커요. 왜? M1하고 M2하고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 다 같으니까. M1에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크다면 M2도 똑같은 효과예요. 그렇죠? 똑같이 되고. 그 다음에 VGD는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토탈 걸리는 전압 V0에서 VGS를 빼주면 됩니까? 아니지. VGS에서 V0를 빼주면 됩니다. 이것이 VTM보다 작다면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V0의 범위는 VGS, 인가되는 저게 I레퍼런스 전류가 흘러서 M1에 유기되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빼기 VTM보다 큰 전압이 걸려야만이 M2가 세츄레이션 모드에 걸린다.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하는 거니까 V0의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낮은 V0에 대해서는 그것이 커런트 소스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V0는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한다. 자, 그랬을 때 M1에서 흐르는 드레인 전류 ID1은 KN1에 VGS1인데 VGS1이 VGS입니다. 그죠? M1의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VGS라고 정의했으니까 VGS 마이너스 VTN1의 자승의 1 플러스 람다1의 VGS1인데 이게 바로 VGS하고 같습니다. 그죠? 예, 게이트와 M1은 여기에 있는 M1은 게이트하고 드레인이 물려 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이디얼이고, 그 다음에 M2에 대해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2는 KN2에 VGS2인데 역시 VGS2도 VGS고 마이너스 VTN2의 자승에 1 플러스 람다 VGS가 아니고 여기는 V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0니까. 자, 그런데 ID1은 뭐가 됩니까? I레퍼런스가 되죠. 그렇죠? M1의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는 회로로부터 M1에 여기에 드레인 전류가 ID1이니까 야하고 같아요. 왜? 게이트로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I0가 바로 ID2가 됩니다. 그렇죠? M2의 드레인 전류가 되는 거니까 얘는 ID2, I0.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나눴습니다.
I0부터 I0에서 I 레퍼런스를 나눠. 그러니까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나누는데 요게 가정이 들어가 M1하고 M2가 정합이 되어 있다. 정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KN1하고 KN2가 같고 그 다음에 람다1하고 람다2도 같고 VTN1하고 VTN2도 같다고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UN하고 COX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같은 공정이기 때문에 UN하고 COX는 자동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같다면 KN1하고 KN2가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분이 안 되겠네. 그래서 VGS 마이너스 여기 어디 됩니까? VGS 같고 VTN1, VTN2가 같으니까 얘도 약분되죠.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람다 VGS 분의 1 플러스 람다 V0 따라서 I0는 1 플러스 람다 VGS분의 1 플러스 람다 V0의 I 레퍼런스. 자, 얘는 람다 상수죠. I 레퍼런스 상수죠. VGS가 상수에 VGS가 뭡니까? M1에 흐르는 전류가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I 레퍼런스일 때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 식을 풀게 되면 VGS 값이 나옵니다. 3차 방정식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KN의 VGS 마이너스 VTN의 자성 곱하기 1 플러스 람다 VGS는 I의 레퍼런스가 되는 이와 같은 식 자체의 결과가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상수고 람다도 상수고 VTN도 상수고 KN도 상수니까 VGS에 대한 3차 방식이 그죠? 3차 풀면 돼. 푸는 게 어렵다는 거지. 값은 있어요. 그죠? 그 값을 넣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VGS는 컨스탄트한 값이다. 컨스탄트 값이니까 이 전체가 컨스탄트한 값이에요. 그래서 출력 전류는 일정 전류, IQ만한 전류가 흐르고 플러스 뒤의 항이 따라서 붙습니다. 이 뒤의 항은 저항 성분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값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회로의 등가 회로는 만약에 이 점이 A점이고 이 점이 그라운드 점이라면 A점하고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그라운드 라인이 있다면 이렇게 IQ 많은 전류에다가 R0 많은 저항이 달려있는 이와 같은 케이스예요. I0는 IQ 더하기 R0분의 V0 그쵸?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을 때 게이트 전류가 없기 때문에 M1에 흐르는 드레인 전류가 I 레퍼런스하고 같고 그 다음에 M2에 드레인이 흐르는 전류가 I0하고 같으니까 I0하고 I 레퍼런스가 같다 그랬는데 지금 저항 성분을 무시한다 그러면 I0하고 I 레퍼런스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약간 차이가 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요. 모스에 흐르는 드레인 전류 성분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항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드레인에서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성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의 식 자체를 가만히 들다 보면은 요 항에다가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 1을 곱하게 되는 것은 VGS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항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있기 때문에 얘 곱하기 얘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ID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M1하고 M2가 게이트와 소스하고 같이 물려 있는 거니까 다른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지배받는 전류 성분은 같지만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지배받는 전류 성분은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것이 저기에 있는 I 레퍼런스하고 IQ의 차이점입니다. 문제 알겠죠?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I 출력 전류가 I 레퍼런스가 돼야 되는데 IQ가 된다는 거예요. IQ하고 I 레퍼런스는 요만한 항이 있다고, 그렇죠?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전류 성분은 서로 다르다. M1하고 M2가. 혹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밀한 설계 같은 거 있어요.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나노 암페어로 컨트롤하는 경우. 그때는 이런 거 다 고려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맞춰놨는데 전류가 똑같지가 않아. 얘는 뭐 5나노 암페어가 흐르는데 얘는 뭐 4나노 암페어, 1나노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근데 흐르는 전류가 마이크로 암페어면은 큰 문제가 안 돼. 얘가 1 마이크로 암페어 흐르고 얘가 1 마이크로 플러스 1나노 암페어, 1.001 마이크로 암페어 같으면 무시를 해도 돼. 근데 얘가 흐르는 전류가 수나노밖에 안 돼. 그럼 1나노가 차도 그 1나노는 큰 팩터를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미소 전류가 흘러서 그 작은 전류도 영향을 미칠 때는 이와 같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가면은 모스 자체의 리키지 커런트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설계할 때 나타나는, 이론적으로 안 나타나는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건 그래서 L분의 W, M1에 만들어지는 W 나누기 L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2는 서로 다르게, 나머지 팩터는 동일하게 만들었다면 얘가 L분의 W에 2가 되고 밑에는 L분의 W에 1이 되고 곱하기 뒤에 거는 똑같죠. 1분의 람다 VGS 분의 1 플러스 람다 V0 I 레퍼런스 이거 안 들어가지. 이렇게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는 1보다 적다고 무시하고요. 람다 VGS가 1보다 훨씬 더 적어서 무시를 하면은 I0는 요 곱하면은 L분의 W1 분의 L분의 W2 예? 1을 곱하고 I 레퍼런스가 올 거니까 I 레퍼런스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 들어가는 겁니다. 람다 I 레퍼런스 곱하기 L분의 W의 1 분의 L분의 W의 2 곱하기 V0 이렇게. 그러면은 출력 전류 I0는 IQ 플러스 얘를 IQ라고 두겠어요. DC니까 얘는 컨스턴트한 값이니까 IQ라고 두고 여기 아껴 있는 IQ하고 다르니까 IQ 프라임이라고 두겠어요. IQ 프라임 플러스 이것이 뭐냐면 IQ거든요. 람다 IQ 프라임에 V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가회로는 IQ 프라임에 R0라는 출력장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오는 IQ 프라임이 뭡니까? M2에 흐르는 DC 전류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조를 통해서 흐르는 것은 출력 전압이 AC로 변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류 성분이니까 IQ 프라임, 일반적으로 IQ 프라임은 I 레퍼런스하고 B를 뭐를 곱해야 되냐면 얘를 곱해야 돼요. L분의 W의 1 분의 L분의 W의 2. 자, 보통은 L이 뭡니까? 모스의 채널 랭스죠. 채널 랭스는 모든 모스가 똑같습니다. 제일 최소로 만들 수 있는 공정 파라미터가 들어가요. L을 자꾸 키워봐야 모스를 만들 때 생각을 봐요. 모스를 이렇게 만드는데 요소 요까지 길이가 L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넓이가 W니까 L하고 W 갖고 게이트 면적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게이트 면적이 크면 클수록 침 면적이 늘어나. L분의 W는 일정하면은 그 모스의 특성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2배로 하고 넓이를 2배로 해도 한 개 한 개 때보다 특성이 똑같다고. 특성이 똑같은 모스를 만들면서 굳이 넓이를 넓힐 필요는 없죠. 그래서 L을 갖다가 최소 공정으로 만들어 놓고 W를 L의 몇 배를 쓸 건지가 결정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모든 모스의 랭스는 동일하게 하고 W를 갖고 우리가 회로를 컨트롤해요. 그 말은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M2에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의 DC 성분은 I 레퍼런스와 같은 게 아니고 I 레퍼런스 곱하기 채널 위더스의 B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mA 할 때 여기가 1mA로 만들려고 하면 딱 같은 W 하면 돼. 근데 얘를 2mA로 곤치려고 그러면 W를 2배로 만들면 돼. 그리고 만약 1.5mA 흐르려고 그러면 W를 1.5배. 0.5mA 흐르려고 그러면 W를 0.5배. 해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 위더스를 갖고 출력 전류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R0는 이것이 R0의 역수거든요. 람다 IQ 프라임 분의 1이 되는데 얘가 뭐냐 하면 스몰 R0가 됩니다. 스몰 R0의 정의가 뭡니까? 람다 곱하기 IDQ 분의 1이에요. R0는 람다 IDQ분의 1입니다. 드레인에 흐르는 DC 전류 곱하기 람다의 역수니까 이 IQ 프라임이 뭐라 그랬어요? M2에 흐르는 드레인 전류라 그랬어요. 그쵸? 드레인 전류에다가 람다 곱해서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스몰 R0하고 같은 의미가 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에서 M1하고 M2가 정합되어 있고 단지 위더스만 서로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M1의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하고 M2와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같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의 B는 이 모스와 이 모스의 위더스의 B와 같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들다 보면 출력장은 이거의 AC 등가를 거리도 똑같이 R0가 나옵니다. 그죠? R0가 나오기 때문에 요것에 만들어지는 수식으로 만들어도 R0, AC 등가 회로를 그려서 R0를 구해도 그것은 역시 스몰 R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력장을 구할 때는 AC 등가 회로로 구하고, 그 다음에 전류를 구할 때는 회로 자체에서 위더스를 갖고 구하고. 일반적으로 1대1로 많이 만들고요. 만약에 똑같은 전류가 안 흐르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모스의 위더스를 변경을 시키면 됩니다.